전 몇 년 만에 지금 넥타이 매네요. 명색이 이제 방송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넥타이를 맸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어요. 초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파일럿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 국토부에서 민항기 조종사를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거의 한 1년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종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길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목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게 속에서 이만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1억을 들여 파일럿 교육을 시켜놨더니 목수를 하겠다고 나선 아들. 이곳은 충북 보은. 계량 한옥을 짓는 현장입니다. 오늘은 한옥에 기둥을 세우는 날. 선배의 지시에 따라 목재를 나르는 태석 씨도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죠. 엄청 반대가 심하시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이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뭐라 그럴까 시쳇말로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대학까지 나와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놨더니 자식이 노가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솔직히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침대는 과학이라고 했던가요? 한옥을 짓는 것이야말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잇는 과학입니다. 저쪽이잖아요, 저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까요? 기둥을 세울 때는 주춧돌 위에 꼭 소금을 수북히 놓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소금이 수북하게 있게 비비적부적해서 좀 뜯어도 괜찮게 그냥 하란 말이에요. 이거 고정을 좀 시켜야죠. 자세로. 참 특이하죠? 이렇게 소금을 놓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소금이요? 개미 좀 먹지 말라고요. 개미요? 예, 개미가 이 나무 이게 하부 쪽에 보면 이게 기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소금이 이렇게 얹어 놓으면 개미 자체가 이제 벌레 같은 게 못 올라가요. 참 재밌죠? 이것이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자, 이쪽에 목좀 봐봐. 새거 가져와요. 새거. 예. 수금 못하는 걸 가져. 태석 씨는 왕초보 막내입니다. 한옥 공부를 마치고 현장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립할 때 큰놈 가져와요. 큰 거. 조립할 때 이거 가지고 그 위에 있어 위에. 맨 위에. 조립할 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아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연장도 아직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형편. 그래서 태석 씨는 자신을 한옥 목수 대신 이렇게 부릅니다. 잡부예요 아직.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쵸, 그냥 어떻게 하나. 뭐 직접적으로 아직 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같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근사근 잘 하는 것 같고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잘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만는데 목재를 만지다가 넷째 손가락이 골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집에를 안 오는데 집에를 왔더라고요. 쟤 왜 왔어? 걔가 집 대화를 안 하니까 집사람이 이제 간접 통로지. 쟤 왜 왔대? 이제 말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손을 다쳤대요. 그래. 손을 왜 다쳐? 그랬더니만은 몰라요. 뭐 목재를 만지다가 손이 해가지고 병원 가서 해서 뼈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목수가 된 아들과 대화를 끄는 종주 씨. 그래도 아들이 다치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무를 옮기는 게 통나무 옮기는 게 진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을 벌써 2번째 다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쳤을 때는 그냥 뼈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갖고 뼈가 조금 부었잖아요. 근데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금은.
앞으로 한 2주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람 잘 날 없는 광현 씨와 태석 씨.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부모님 걱정까지 시켜가면서 왜 그리 한옥 목수를 고집했던 걸까요? 태석 씨는 대학생 때 자전거로 6개월 동안 아메리카 대륙 종단 여행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잘 보존된 문화재들이었죠.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태석 씨는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처럼 다가왔죠. 내가 좀 우리나라 문화와 이런 전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배워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분이신 최기영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연락도 안 드리고 그냥 너무 설레어서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냥 무작정 찾아뵈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반 목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빠 저 대목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 우리나라에 대목수가 3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 대목수분을 만나봤대요. 지가 가서. 열정 갖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겠죠. 열정이 없으면 그 일을 하겠어요? 본인 자신한테 열정을 갖고 일을 하죠. 고집이 좀 세고요. 자기 아집이 좀 있어요. 아빠 닮아서. 사업을 하는 종주 씨는 아들의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더 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배우느라 오늘도 여념이 없는 태석 씨. 이제 형님 대패 하는 거 보는 거죠. 그럼 저도 배우는 거니까 최대한 보면서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대패밥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힘 조절, 속도. 이게 쉬워 보여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죠. 처음에 와서 본 분이 준영님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무뚝뚝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맨날 말 걸고 막 그래갖고 지금 좀 친하게 형님이 엄청 잘해주세요. 그 대패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지금 아직도 더 과정이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어떤가요? 좀 남아 있죠. 솔직히 말하다. 형님 조금만 남아있어요, 진짜? 많이 남은 게 아니라? 그럼 제가 할게요. 현장의 선배님들과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아버지하고의 거리는 언제쯤 가까워질까요? 아이가 32살 먹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결혼을 했기를 했어, 뭐 자식이 있기를 해, 뭐 바람 부는 대로 지가 묻다 그래서 뭐 뭐 풍류인도 아닌데 뭐 바람 불면 이리 갔다 구름 불면 저리 갔다 뭐 그럴 거예요. 다시 태석 씨가 있는 충북 보은입니다. 오늘은 세워둔 기둥에 부재들을 얹고 끼우는 작업을 합니다. 잘 맞지 않으면 지금까지 작업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죠. 좌측으로요. 잠깐만요. 다시 좀 우측으로. 예, 됐습니다. 자, 기둥. 떡나. 여기서 이렇게 치면 돼. 잡다가. 이쪽으로. 자, 긴장되는 순간 그렇지. 다행히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태석 씨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지금 무지 참고 있는 거죠. 네가 보다. 좀 내려서 대가리가 들어오게. 보다 가가 보는 괜찮아. 야,
이 목수가 이게 진짜 못도 안 나. 기둥에 볼을 얹기 전이라 흔들리지 말라고 임시로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못질이 영. 태석 씨가 현장 투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수일을 글로만 배운 게 티가 나네요. 집이 올라가는 과정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 목수님들이 필요로 하신 부분을 제가 빨리 캐치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미숙해서 이거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잘 갔다 와. 네, 정말 잘 보내세요. 태석 씨도 집으로 갑니다. 곧 대화가 단절된 부자의 어색한 상봉이 이루어지겠네요. 오늘 아드님 오셨는데 이렇게 잘 안 보시네요. 봤어. 아버지의 반응은 역시 냉랭합니다. 아버지 정종주 씨와 아들 정태석 군. 두 사람은 분위기가 계속 싸하네요. 점심 드셨나요? 보통의 부모들이 다들 이렇게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면은 뭐 취업하고 나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손주 낳고 손녀 낳고 그게 우리 일상적인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가 됐나 봐. 꼰대가 되고 진짜 그런 정형화된 틀 속에서 자식을 나도 가둬놓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 외모도 고집도 똑 닮은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보던 태블릿 PC에 건축 중인 집 사진이 들어있네요. 무심한 듯해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렵사리 대화가 시작되고 부자는 드디어 가까이 앉습니다. 포치를 집을 넣으니까 포치 집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느낌이에요. 저 혼자서 근 1년을 정말 밤마다 틈날 때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찾아낸 직업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제 소신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설령 부모의 반대가 있다. 네,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